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위워크들은 괜찮은 상황인가요? 이 위협의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설령 뭐 바로 딱 사라진다고 가정을 해봐도 만약에 제 생각에는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위기는 위워크뿐만이 아니라 공유 오피스 전체 위기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슈가의 김동희 팀장. 정지환 최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잖아요. 위워크. 네. 세계에서 제일 큰 이 공유 오피스 업체인데 네. 지금 이 위워크가 좀 위기라는 말이 많이 돌잖아요. 지금 맞아요. 뭐 네. 저희가 또 부동산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 공유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항상 저희 둘이 나오다가 맞아요. 예, 또 이렇게 이쪽 전문으로는 또 저희 대표님 계시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또 저희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희 회사의 비주얼 담당. 최고의 비주얼 담당.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위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공간을 같이 사용하시는 사실 렌탈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네네. 공유 오피스, 뭐 위워크라든지 뭐 음. 스파크 플러스 등등이 건물을 임대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전대차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워크는 이 단순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파산 위기까지 오게 됐는지. 예전에는 이게 기업 IPO 하기 전만 해도 한 460억 달러? 네. 그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단 말이죠. 네. 지금은 거의 뭐 2천억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상 이제 위워크에 있는 주 고객층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스타트업 분들이 사실 많이 이용을 하셨다는 이제 그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 벤처 기업들이든 스타트업 기업들이든 저금리 환경에서 이제 대규모 대출을 받으면서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됐던 곳이었는데 그렇죠. 금리가 좀 많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져서 벤처 기업들은 일단은 사무실을 많이 축소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쪽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코로나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택근무라는 시스템이 많이 저희가 또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현재 미국이든 유럽이든 현재도 자택근무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공유 오피스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네. 지금 미국 위워크가 제일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있는 위워크들은 괜찮은 상황인가요, 현재가? 서울 지역만 해도 총 17개 지점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요. 네. 2020년도 4월달 이후에는 신규 그 지점 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2021년도 11월 달에는 저희 종로타워 지점이 영업을 종료했다는 소식이 또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 국내에서는 뭐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영업 뭐 실적이 많진 않은 것 같다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파크 플러스도 네. 있고 그다음 뭐 패스트 패스트 파이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위워크에 비해서는 잘 되는 상황인가요? 최근에 매출액 이번 재무제표 발표가 나왔는데 네.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에 대한 약진이 네. 생각보다는 컸다. 조금 초창기 그 자금을 계속 투여해서 역성장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흑자 전환을 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위워크는 뭐 적자라고는 하지만 적자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위워크발 위기가 네. 꼭 다른 공유 오피스로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지점들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하지만 내부 사정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실제 연체를 하고 있는지 음. 아니면 정상적인 건지 네. 까지는 확인 안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대차를 한 임차인들이 소규모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큰 집단들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단들이 임차를 했다고 해서 네. 최근에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네. 했던 뉴스는 제가 봤어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가 밀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위워크의 행보 자체가 네. 매우 불안한 건 맞는데요. 이 위워크의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구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네. 심플하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져서 임차 중위 공간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전대차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위워크는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거죠. 네. 그럼 지금 위워크 위기가 실은 미국 부동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럼 지금 미국 오피스 시장은 엄청 안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솔직히 뭐 너무 다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미국 시장에서의 위워크의 실패가 한국 시장에서도 위워크 실패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한국 시장에서의 위워크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이 위워크라는 사실 업체가 저희 뭐 지점이 많은 상황도 아니고 이제 다른 대체 공유 오피스도 사실 많다 보니까 네. 설령 뭐 바로 딱 사라진다고 가정을 해봐도 부동산 임대업이든 뭐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다. 네네네. 만약에. 그렇고. 위워크가 국내에 딱 상륙한 게 네. 2016년도가 처음이에요. 어, 근데 당시만 해도 실제 저희 뭐 GBD, 뭐 YBD, 네. 뭐 여러 가지 뭐 CBD까지 공실률이 되게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임대차 계약과 함께 엄청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이 소화력을 가진 브랜드는 위워크밖에 없었죠. 네. 이때 임대인한테는 뭐 하늘에서 내려준 뭐 동화줄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거 위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음. 노력도 했고 비딩도 했고 거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 치트키 아,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국내 오피스 시장에 큰 파도가 몰려올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네. 저도 결론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근데 법적으로 한 번에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지금 갖고 있는 서울의 17개 지점 그리고 지방의 2개 지점에서 19개 지점인데 네. 대부분 대형 빌딩에 들어가 있고 네. 최소 임대차 계약이 10년에서 많게는 20년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특약 계약을 보면 계약 해지 불가능이라는 조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워크 코리아가 철수를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도 네. 바로바로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부동산은 안 좋잖아요. 미국 오피스 시장은 거의 그쵸. 뭐 박살이 난 상태고 네. 저희는 그나마 한국 오피스 시장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네. 강남 쪽이나 아니면은 저기 중심부 네. CBD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공실률이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2%대 정도 네. 되는 최저치. 걸로.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오피스 시장 자체가 네. 미국 부동산을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위기는 위워크뿐만이 아니라 공유 오피스 전체 위기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미국이나 뭐 유럽 쪽 근무 환경이라든지 네. 국내 조직 문화와는 또 너무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미국을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회사들이 다 모여 있진 않잖아요. 네. 각자 지역이 멀리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틀린 거예요. 미국은 저희처럼 밀도가 딱 고밀도화 돼서 집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락다운이 걸리면서 재택근무화를 몇 년이나 앞당겼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는 오히려 적응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조직 문화가 아직까지도 강하기 때문에 네. 다시 들어와. 야 집에서 뭐해? 다시 들어와. 이런 게 좀 큰 차이가 아닐까. 위기가 두드러졌던 거는 이제 파산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와서 그렇죠. 네.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그쪽에도 임대인이 따로 있고 네. 그럼 이게 파산이 돼서 나가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이게 뭐 파산한다고 해서 오피스 시장 전반적인 위기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파산을 한다, 임대료를 못 낸다 이랬을 때 가장 불안한 건 누굴까요? 임대인. 임대인이죠. 건물주잖아요. 네. 근데
전체 위워크가 인차가 되어 있는 건물 중에 반 이상이 부동산 펀드, 자산운용사가 매입을 해서 리츠나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 펀드랑 리츠는 투자자들한테 돈을 투자받아서 이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 운용을 해서 배당을 하는 구조인데,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긴장이 되는 것은 누구? 바로 그 자산운용사가 그쵸.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제 생각에는 나간다. 그러면 이 공시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큰 리스크가 현 상황에서는 별로 없어 보여요. 강남의 테헤란로 같은 경우, 네. 센터필드나 주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 예약을 해야 돼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 17년, 18년, 20년까지 입점을 할 때 네. 주요 지역에 그 위워크가 임차하는,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평당 임대료가 지금하고는 한 50% 이상 차이 날 거예요. 오히려 지금 주요 지역의 건물주들이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가면 새로 채울 때 네. 지금 새롭게 반영된 시세로 임대를 채울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금리가 뛰어가지고 네. 그에 대한 수익을 똑같이 만들어 놔야지 건물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데, 옛날 그대로 임대를 받다 보면 그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또 내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은 일단은 뭐 위기는 없을 거고,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 하나의 위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시장이 위기가 온다라는 건 솔직히 동의를 못하는. 그래서 저희는 뭐 하도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위워크 위기다, 이게 공유오피스 위기가 될 거다, 네. 뭐 오피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맞습니다.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요즘 뉴스가 어쩔 수 없어요. 조회가 안 나오니까 네. 어쩔 수 없고, 위기라는 말, 특히 비판,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쉽고 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이제 뉴스만 믿고 가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위기는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시할 만은 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바이고. 네, 일단 뭐 그렇게 해가지고 위워크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토론을 나눠봤고, 또 다음에는 저희가 또 다른 뉴스 있거나 네. 뭐 이슈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나와서 한번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